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다음 달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요. 기존에는 범칙금만 있고 과태료가 없었던 항목이 대폭 확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태료 부과가 더 쉬워질 예정입니다. 자, 범칙금, 과태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자, 먼저 범칙금, 과태료 어떻게 다르냐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자면요.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그러니까 범칙금 같은 경우에는 누가 운전을 했느냐,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것이 다르고요. 그렇지만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누가 운전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차량이 위반했느냐, 그러니까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을 때, 교통위반의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차량의 넘버가 몇 번이다. 언제 어디에서 교통위반을 했다. 그렇지만 누가 운전했는지 알 수 없을 때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범칙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이 되었을 때 현장에서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증거는 있지만 누가 운전했는지 알 수 없을 경우에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범칙금을 낼 수 있는 위반 항목, 그리고 과태료를 내는 위반 항목, 이것이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이 내용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민들의 공익신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스마트 국민제보, 그러니까 시민들의 공익신고가 있어도 과태료 부과에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것이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과태료 그만큼 많이 부과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안전운전, 그리고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내지 않았지만 7월 12일부터는 과태료를 낼 수밖에 없게 바뀌게 된다 하는 내용 알고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번에 추가된 주요 과태료 위반 항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개 항목이 추가되었는데요.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안전지대 진입 금지 위반,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앞지르기 금지 장소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재 중량, 적재 용량 초과, 이렇게 13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 국민제보, 그러니까 영상으로 찍어서 신고를 하거나 또는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모두 과태료가 처분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지만요. 그렇지만 과태료는 벌점, 범칙금 이런 교통법규 위반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만약 끝까지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운전하지 않았다,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이 과거의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앞으로 7월 12일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안전지대를 침범하거나 실선 위반, 그러니까 차선을 바꿀 때, 그리고 위험한 진로 변경, 안전운전 불이행, 깜빡이 미점 등 헬멧 미착용 이런 위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근거 처분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벌점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고 7월 12일부터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차량이 어떤 위반을 했느냐 이 사실만 확인된다면 범칙금은 부과할 수 없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과태료를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현행 기존 과태료 위반 항목 살펴보고요. 또 이번에 개정된, 그러니까 추가되는 과태료 위반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위반 항목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었는데요. 신호위반, 지시위반, 과태료입니다. 보도통행, 과태료,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 위반, 전형차로 위반, 속도위반, 끼어들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리고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 주정차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과태료 위반 항목이었는데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13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자, 개정된 과태료 위반 항목 한번 살펴보면요.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또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그러니까 진로 변경을 하면 안 되는 곳에서 진로 변경을 했다. 이때 영상이나 다른 제보를 받았다면 과거에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이런 경우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로 변경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위반되지 않는 방법을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잘못된 진로 변경을 했다 한다면 영상이나 제보만 있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전지대 등의 진입금지 위반, 여기에도 해당될 수 있고요.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차 밖에 물건을 던지는데 아직까지는 과태료 위반 항목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영상이 있으면, 제보가 있으면, 증거가 있으면 과태료 위반 항목에 해당된다 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턴, 횡단, 후진, 이런 금지 위반 행위를 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곳에서 무작정 유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횡단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후진하지 못하는 곳에서 후진하는 차량들도 가끔씩 나타납니다. 이런 분들 증거, 그러니까 자료만 있으면 과태료 낼 수밖에 없게 변경되는 것이고요. 또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오토바이죠. 안전모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 이때 영상 또는 증거, 자료만 있으면 과태료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등화점 등 조작 불이행, 그러니까 깜빡이도 해당되고요. 야간에 스텔스, 그러니까 서치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행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이런 분들 등화점 등 조작 불이행 해당된다면 과태료 위반 항목에 해당되고요. 또 통행금지 위반도 있습니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방법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재 중량, 적재 용량 초과, 여기에 대해서도 과태료 위반 항목을 추가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제 7월 12일부터는 과태료 위반 항목이 늘어난다. 그리고 경찰에게 직접 단속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뒷차, 옆차 또는 다른 사람이 촬영을 해서 영상이나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과태료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7월 12일부터 개정됩니다. 자,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요. 범칙금, 과태료 많은 분들이 조금씩 헷갈려 하시는데요. 자, 먼저 과태료 범칙금 어떤 차이가 있느냐. 범칙금은요,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경찰이 위반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경찰이 현장에서 누가 운전했는지 운전면허증을 제시받게 되거나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도로교통법 163조 통고처분에 해당되는 것이 범칙금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칙금 발부 절차는 현장에서 단속경찰관이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면허증을 확인하고 통고 처분을 하는 것이고요. 범칙금은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주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직접 운전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범칙금입니다. 범칙금은 벌점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범칙금을 미납하거나 기간이 경과되면 즉결 심판까지 넘겨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 벌금형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이후에 운전자가 확인되게 되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을 낼 수 있도록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칙금은 실제 누가 행위를 했느냐, 그러니까 실제 누가 운전을 해서 위반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교통법규 위반의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속도 위반이나 또는 신호 위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실제 운전자가 누군지 확인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단속 영상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번호는 식별할 수 있지만 실제 누가 운전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범칙금을 발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이럴 때 과태료를 물게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무인 단속 카메라 같은 경우입니다. 캠코더 영상 단속에 찍혔는데 이때 운전자가 누군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때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차량의 주인에게 부과하는 것이죠.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 그러니까 차량의 주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가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을 때 벌점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운전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량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벌점이라는 것은 운전한 사람, 그러니까 운전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벌점이기 때문에 차량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과태료는 벌점은 없습니다. 또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최대 75%까지 가상금 부과됩니다. 그리고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고 재산 압류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미납 최대 75% 가상금 더 나올 수 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까지 진행될 수 있다 하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범칙금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 그러니까 차량의 소유주, 차 주인에게 교통 위반의 책임을 지우는 절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운전자가 만약 확인되어서 범칙금이 발부되면 과태료로 선택해서 처분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운전자가 확인되었다 한다면 과태료 선택을 할 수 없고 범칙금으로 다시 납부하셔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운전자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실제 벌점 그리고 범칙금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2022년 7월 12일부터 이제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범칙금만 있었고 과태료가 없었던 항목, 이 항목들이 대폭 확대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받는 분들 앞으로 더욱더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운전 하시고요. 지금까지는 스마트 국민제보,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시민들의 공익신고가 있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던 차량들, 이제부터는 더 늘어나서 대부분 교통법규 위반했다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안전운전, 조심운전 하셔야 된다. 이제 그동안 과태료 내지 않았던 항목까지 모두 확대되어서 시행되니까요. 7월 12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정말 도로교통법 확인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